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 자동차가 한국에 안 팔릴 것이다. 그 중국차를 어떻게 믿고 타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월 수입 전기차 판매량 1위가 무려 중국의 비아디 아토3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에이 중국차를 누가 타? 중국차 못 믿지 이렇게 했는데 와, 4월 수입 전기차 1위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1위를 했지만 진실은 또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실제로는 이렇다 이걸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가 왜 무서운지, 그리고 앞으로 왜 더 무서워질 것 같은지, 이 중국 전기차 침공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중국 전기차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런 뭐라고 해야죠?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자료 같은 걸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이런 발전 방향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회사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 4월 전기차 판매량이 비아디가 1등을 했습니다. 아토3가 543대로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2위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533대 10대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아디가 1등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더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게 중요한 거는 트림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같은 모델 Y인데도 모델 Y 트림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 판매량이 분산됐기 때문에 1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수입 전기차 중 판매량 1위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롱레인지랑 그다음에 기본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히려 판매량이 더 높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워낙 지금 인지도가 높으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폴스타랑 BMW, 볼보 이런 데보다는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성비로 역시나 많이 팔리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제로는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팔렸지만 이 트림별로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적게 나왔다. 그러니까 1위인데도 1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베스트 셀링카 수입차 중에서 얼마나 팔렸냐 이 모델 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는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합쳐서 나오네요. 테슬라 모델 Y가 804대, 그다음에 모델 3가 638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벤츠가 2151대, 이거는 전기차랑 아마 다 이렇게 합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BMW가 2040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비아디가 지금 7위를 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중에는 판매량이 7위를 했다. 이 모델 중에 모델 중에 이렇게 브랜드 중에는 아마 11등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모델 중에는 지금 이렇게 7위를 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있잖아요. 전기차 부분에서 또 다시 트림별로 하니까 아토3가 또 5위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매 순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차 순위, 브랜드별로 순위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비아디가 11위를 했습니다. 높은 순위는 아닌데 앞으로 이제 단일 모델로 11위를 했으니까 이제 C 라이온이 6월 달이나 7월 달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판매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야, 진짜 법인에서 많이 샀겠지, 렌터카에서 많이 샀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개인차 비중이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4월 달에 아토3 판매량이 총 543대잖아요. 거기 중에서 개인차 판매량이 79.7%인데요. 이게 433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은 20.3%, 110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렌트카나 택시 이쪽으로 많이 살 것이다. 중국 차니까 이 싸다는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차니까 누가 타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역시나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비아디의 이 가성비가 이 소비자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이런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비아디가 뭐 마냥 중국차라고 사람들이 뭐 못 믿고 안 타는 건 아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으면 이 통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골고루 많이 탔습니다. 지금 50대가 32%, 40대가 30%, 그다음에 30대가 12%, 20대가 8%, 60대가 14%, 70대가 4%, 이렇게 해서 그냥 4, 50대 골고루 이렇게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점점 이렇게 골고루 사는 모델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예상 밖의 선전이죠. 다들 실패할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이렇게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트림별 이 모델별 판매 비율 나와 있죠. 수입차 중에서 7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브랜드 중에서는 11등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등수가 5월 달에도 또 이제 수입차 등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 나오면은 제가 또 따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분석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몇 대 팔리냐,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8,796대 팔렸다고 합니다, 소렌토가. 그런데 와, 이런 거 보면은요, 이 지금 샤오미 있잖아요. 샤오미가 28,000대가 팔리거든요, 월에. 그 모델 거의 하나인데 샤오미 SE7이 28,000대 팔리는데, 와, 이거 보면서 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중국 시장이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이렇게 팔린다고 나 있고, 아반떼도 많이 팔리고, 스포티지, 펠리세이드, 산타페, 그랜저, 이렇게 쭉 많이 팔리는데 전기차는 없어 보이죠. 전기차가 없다. 그다음에 그랑콜레우스, 이게 하이브리드인데 4,375대. 여전히 지금 그랑콜레우스는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가 잘 팔리고 있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역시나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안 탄다고 했던 중국 전기차가 국내 판매가 1위가 됐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가 1위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현대차가 지금 아이오닉 4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사정에서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국내 한정으로 부진이고요. 지금 중국이랑 유럽에서도 나름 잘 팔려요. 중국은 오히려 대수가 더 늘어나고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 대수도 늘어나고 있고, 비아디의 수출량도 또 늘어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전기차가 그렇게 캐즘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이 전기차에 지금 화재가 많이 난다, 이런 여러 가지 전기차 이런 포비아 현상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아이오닉 4를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환경을 지금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일시 중단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비아디나 이런 중국 전기차들이 우리나라한테 경고를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런 인프라 사업이랑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중국의 침공으로 아마 많이 장악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기차 아니고도 비아디가 갖고 있는 이런 툴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 얘네들은 하이브리드도 잘 만들어요. 하이브리드 지금 이게 CL-DMI거든요. CL06-DMI인데 이게 연비도 좋고 가격도 싸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가성비로 들어올 만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친L이라고 해서 이것도 2100km 가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좋게 나오고요. 송프로도 그렇고 1400km, 그 다음에 한 DMI 이것도 있고, CL06-DMI 이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성비로 2100km 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진짜 좋은 이런 가성비를 자랑한다. 얘네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들어온다고 하면요,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참 무서운 경우다. 왜냐, 비아디가 하이브리드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럽에 진출한다는 시걸이라고 해서 이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가성비 모델입니다. 이 가격이 뭐냐면 할인 적용가를 해서 보면은요 55,800 이하인데 이게 200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만원대 초반이에요. 1,000만원대 초반 가격에 이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지금 305km 가는 게 1,000만원대 초반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가성비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겠죠. 와, 이 경차가 이렇게 팔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고 하면 한 2,000만원대거나 아니면 1,000만원 후반대 팔리겠죠. 그렇게 팔린다고 하면은 이 가성비도 많이 사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싸게 만든다고 해서 엄청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동급 그냥 전기차랑 비교해봤을 때 진짜 가장 좋게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무섭고, 그다음에 비아디가 싼 모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젠자 시리즈라고 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제네시스나 이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런 비싼 시리즈에서도 이런 전기차, 고급 전기차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뭐 6천만 원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고급 전기차도 이거 보면 안마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율주행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모드가 다 되거든요. 거의 뭐 풀옵션급으로 거의 고급차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팡청바오 시리즈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프리미엄 SUV 시리즈인데 여기에 드론까지 들어갑니다. 드론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국내 캠핑러들이 엄청 좋아할 텐데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드론이 나와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드론 서비스까지 중국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야,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SUV 차량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드론이 날아가고요. 이게 아마 C 라이온에도 들어가고 있고 팡청바오 시리즈에도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이거 SUV 차량에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캠핑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겠죠.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서 경납고에 이렇게 채워지면 충전도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갈아 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된다고 합니다. 차량 안에서 드론을 날려서 이게 쭉 호버링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까지 다 가능해진다. 와, 진짜 무섭죠? 이게 드론 들어가는 게 DJI 거라고 하거든요. DJI가 드론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드론이 들어가면서 이런 지금 자기 차를 찍으면서 옆에 풍경까지도 볼 수가 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이 팡청바오 시리즈에 이게 들어가고 자율주행까지 이거 된다고 하거든요. 아,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 가성비와 이 성능에서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올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이게 된다고 하면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국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있을까요? 이미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은 국내 전기차가 뭐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저는 중국한테 이 전기차 수준은 따라잡혔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이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성능까지 보면은요, 중국을 과연 이게 우리가 따라잡으면서 이길 수가 있을까 조금 의문입니다. 이렇게 드론까지 날리는 기술까지 이렇게 선보이는 거 봤을 때는 드론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더 비싼 양왕 모델도 있거든요. 양왕 U7이라고 해서 이 모델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경사면을 올라가는 거 보고요. 지금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죠. 눈길에서 주행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서스펜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죠. 이런 서스펜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할 때 이 서스가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이런 테스트도 있고, 충돌을 했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는 AI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봤을 때 와, 진짜 이제는 중국 차를 뭐 안전하지 못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현존 최강의 이 하드웨어 성능을 자랑하는 지금 이런 차량까지 나오니까, 물론 1억이 넘습니다. 중국차 누가 1억에 타 하는데 이 기능까지 때려 넣어서 이제 1억 넘게 나오는 양왕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양왕 SUV인데 이렇게 드론 경납고에서 드론을 이렇게 꺼내서 올리는 게 보이시죠? 이런 기술까지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드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기능도 되고, 그다음에 위성 통신 기능도 된다고 합니다. 위성 통신 기능도 돼서 통화도 된다고 합니다. 오지에서도 위성으로 이렇게 통화가 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뭐 적외선 이런 촬영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환경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다 된다. HUD도 되고, 그다음에 서스펜션 올리는 것도 다 전자식으로 다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 누르면 이렇게 켜지는 게 보이시죠? 여러 가지 기능들 다 있어요. 지금 전동 시트나 뭐 안마도 되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1억 넘는 차량이니까 진짜 와, 모델들이 들어가는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통풍 시트도 다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열 시트도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안마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런 기능까지 있는 전기차가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빠르게 들어오지 않겠지만 들어온다고 하면요, 이것도 충분히 중국 전기차라고 해서 무시하고 안 살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진짜 무섭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타자가 뭐냐? 비아디에서는 이제 중형 전기 SUV C 라이온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들어온다고 조율 중이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외에는 지커, 창안, 샤오펑, 닙모터 여기가 이제는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다음에 샤오미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샤오미가 들어와도 대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오펑 얘기를 해드릴게요. 샤오펑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샤오펑이 요즘 히트치고 있는 게 모나 M03이라고 해서 예쁘게 생겼죠. 이게 크기는 아마 아반떼 정도의 크기예요. 아반떼 정도 크기인데 이 색깔 봤을 때 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이 디자인도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게 이쁘게 색깔도 생기고 예쁘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테슬라처럼 잘 나왔죠. 테슬라처럼 이쁘게 잘 나왔는데 자율주행도 당연히 되고요. 가격이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200 곱하면 되잖아요. 2천만 원 중반밖에 안 됩니다. 2천만 원 중후반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비싼 모델이 뭐 14만 위안인데 이거 그냥 200 곱하면 2,800만 원 정도 돼요.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풀옵션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나 M03X 변형에 샤오펑이 자체 개발한 퓨어링 스마트 주행 시스템 이게 장착이 되고요. 추가 요금이나 구독 없이 중국의 모든 공공도로에서 커버 가능한 고급 AI 지원 주행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맥스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두 개의 엔비디아의 올인 X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드라이빙 칩이 들어가는데 이 속도가 508 TOPS, 508 톱스라고 합니다. 이게 테슬라랑 비슷한 성능이거든요. 그리고 샤오펑은 이는 동급 제품의 4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테슬라랑 비슷한 이런 뭐라 하지 컴퓨팅 성능, 물론 자율주행 성능은 테슬라보다 좋다고 뭐 말하겠지만 자율주행이 공짜고요. 구독 없이 공짜로 될 수 있고요. 이게 2,800만 원이다. 테슬라랑 거의 스펙은 비슷한 이런 소프트웨어 스펙은 비슷한 이런 차량이 2,800만 원밖에 안 한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내놓는데 만약에 샤오펑 N03 맥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요. 이거 3천만 원에 팔아도 엄청 잘 팔릴 겁니다. 그런데 과연 샤오펑이 이거를 갖고 들어올지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비아디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비아디는 K카라고 해서 이게 닛산 큐브처럼 생겼잖아요. 큐브처럼 생긴 전기차를 그 일본 그냥 한정판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일본 타격을 위해서 이걸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대단하죠. 야, 일본을 위해서 일본에 지금 비아디가 진출해서 여전히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노려서 이런 것까지 생산을 해내는데 첫 번째 경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제 비아디가 진심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요. 어떤 모델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60개에 달하는 일본 판매망을 25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리점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도 들어온다고 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비아디가 이제 우리나라에 진짜 들어왔고 이제 계속 모델들도 이제 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요. 제가 국내 전기차나 국내 이런 자동차 회사가 과연 어떻게 데뷔를 할까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C 라이온이 일본에서 공개가 됐고 24년에 C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뭐 일본에서 24년에 2,383대를 팔았거든요. 나름 그래도 준수하게 일본도 진짜 외국 전기차, 외국 자동차 시장에 완전 배타적인 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꾸준히 이렇게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팔고 계속 꾸준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그리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무서운 게 자기만의 이런 충전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샤오펑도 갖고 있고요. 지커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 그다음에 뭐 하웨이, 창안자동차 다들 자기만의 이 충전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자체 충전 사업도 하긴 하는데 배터리 회사도 뭐 충전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국산 전기차 회사도 그렇게 뭐 충전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아디는 슈퍼 E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게 뭐 27분 만에 완충되고 그다음에 5분 충전에 막 400km 이상 갈 수 있는 이런 충전 기술을 선보였잖아요. 이게 듀얼건을 충전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기술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충전소까지 지어줘요. 얘네들은 충전소를 따로 자기가 자체 제작해서 짓기 때문에 더 빠른 충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전 사업까지 우리나라에 한다고 하면은요 정말 무서워질 것 같다. 지금 비아디가 지금 보면 중국에서도 태양광이나 ESS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충전기 시설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이 사업자를 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태양광이나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 사업이나 아니면은 충전 사업이나 이런 거 늘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설도 이제 화재 때문에 LFP로 하는데 비아디의 LFP가 많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도 비아디가 잘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비아디한테 얘들 우리나라에 파는 건 좋은데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깔아라. 그래서 인프라를 비아디한테 시켜서 많이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 국산 전기차 회사나 국산 이런 배터리 회사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비아디한테 시켜서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 산업을 지켜줘야 된다 해서 그래서도 계속 그냥 막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ESS 지금 거주 시설에도 ESS를 충전을 시켜서 여기에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것도 다 충전을 통해서 여기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여기 풍력으로도 발전되는 거, 수력으로도 발전되는 걸 이렇게 모아서 이걸 전력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을 갖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설들을 지금 중국에선 갖춰가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비아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충전 사업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충전 사업을 하면서 여기 지금 충전기 여기 나와 있죠. 충전기와 그다음에 휴게소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배터리 ESS 이것까지 다 비아디가 해버리니까 이 충전소랑 그다음에 여기 휴식 공간도 비아디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 해버리니까 ESS 저장 장치까지 해버리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있을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차라리 진짜 우리나라 인프라를 넓힌다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친환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비아디가 들어와서 이것도 장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과연 이거는 해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해준다고 막는다고 해서 국내 전기차 회사나 국내 기업들이 이걸 열심히 하냐고 그리고 제대로 하냐고 참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 뭐냐 이 중국의 침공은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비아디 말고도 샤오펑이나 지커나 아니면 뭐 창화 자동차 이런 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대비하지 않으면요 전 산업이 진짜 중국한테 잠식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뭐 전기차 말고도 이제 테무나 알리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 징동닷컴도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징동닷컴도 들어오면서 쿠팡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우리나라가 대비하지 않으면은 옆 나라 중국한테 대부분의 산업들을 잠식 당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좋게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ETF나 아니면은 달러나 금이나 그다음에 중국 ETF 이런 거 많이 모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오늘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 1위를 얘기해 드리면서 자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가 보여서 정말 안타깝다. 진짜 대비를 하고 전기차 산업도 키워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요. 5월달 판매량 나오면은 그때 또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